인사드리겠습니다. 칼수학 원장 김동욱입니다. 저희 승리여학원하고 저희 학원하고 아까 그런 말씀 하시던가요? 올해가 10년째 함께하고 있는 중입니다. 2016년도 설명회부터 예비고일 설명회를 함께 했고요. 이런 학원이 없죠. 네, 뭐 제가 나진우 원장님하고 돈독하다 이런 말씀보다는 한 번에 오셔서 한번 들어보시라는 거, 영어 입장과 수학 입장에서 이렇게 한 큐에 끝낼 수 있는 경우가 잘 없다라는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재원생들 좀 겹치는 경우가 좀 덜어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양쪽에 다 듣는다고 해가지고 뭐 되게 뭐 DC를 해주고 이런 거는 전혀 없어요. 예. 그렇게 협업을 한다는 건 아시고요. 저희 칼수학학원은 2015년도 11월 9일 날 개원을 했고요. 올해 11월 9일이 10주년 기념일입니다. 네, 10년이 된 학원이고, 저는, 화장실 다녀오시는 분이 계셨군요. 제가 좀, 저는 이 동네에서 20년간 강사 및 원장 생활을 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꼬맹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있었고, 그래서 중계초등학교 둘 다 나왔고, 중계중학교 둘 다 나왔고, 대진여고, 재영고를 졸업을 해서 지금은 26, 25살입니다. 네. 그래서 학부모님들 입장을 제가 좀 알고 있죠. 왜냐면은 저희 딸내미, 원래 첫째 학부모님들이 설명회 많이 다니시잖아요. 네. 저도 첫째, 영어학원, 승리를 오래 다녔는데, 그때 설명회를 학부모 자격으로 참석을 했었고, 예. 그래서 어머님들 마음을 제가 충분히 헤아리고, 네. 혹시 첫째 아닌 학부모님 계신가요? 예비고1이? 없으신가요? 네. 오전에도 없으시더라고요. 둘째는 통상 안 다니죠. 저도 안 다녔어요. 둘째가 재연 나왔거든요. 남학생? 한 살 차이에요. 연년생. 대진여고 다닐 때는 그때는 많이 쫓아다니고 뭐 원서 쓸 때도 이제 대입에 원서 쓸 때도 뭐 컨설팅도 받고 뭐 여기저기 자료도 수집하고 했는데, 둘째 때는 물론 첫째까지 공부를 조금 더 잘한 것도 있지만 둘째 때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첫째 학부모님들의 레벨에 맞춰서 제가 진짜 필요한 거 위주로 말씀을 드릴게요. 복잡하게 안 가고 심플하게. 제가 나 원장님이 먼저 하시는 저희 학원에서 이번에 3차, 4차를 하잖아요. 나 원장님이 먼저 하시면 제가 부담이 엄청 돼요. 저분은 영어 원장님이고 아까 벌써 이게 막 하고 막. 저는 기계공학 전공한 공돌입니다. 저는 중요한 건 핵심, 효율성, 뭐 이런 거 되게 중요해서 화려한 수식어는 없어요. 하지만 핵심은 있을 겁니다. 오늘 홍보 한 50%, 그리고 그 다음에 정보 50%, 요 정도 할 거고요. 오전에 어머님들이 요 정도 오셨거든요. 오셨는데 너무 잠이 안 깨셔가지고 어머님들이. 예, 저도 흡수가 되는지 모르겠고 막 그랬는데 지금 굉장히 표정이 몸이 풀린 상태시라서 저도 마음이 편합니다. 제가 이거 연사석에 처음 넣었거든요. 예, 하나 재밌는 거 말씀드릴게요. 얼굴 약간 뽀샵했고요. 옷은요, 재미나이로 바꿨습니다. 예. 제가 그 정도는 합니다. 공돌이다 보니까. 예. 하고, 저는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계공학 전공했고, 기계공학 석사까지 국비장학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했고, 뭐, 공대 출신이 뭐 수학을 가르치냐 하시면, 유명한 공대 출신들이, 유명한 강사들이 많습니다. 네. 대신, 제가 하나만 깔게요. 문과 출신 선생님들이 고등부 하시는 분들 좀 있다라는 거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이따가 저희 선생님들도 설명드릴게요. 저희 학원 명예의 전당인데요. 저희 학원 명예의 전당 아까 들어오시면서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정말 좋은 대학을 홍보를 위해서 붙이는 건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건 뭐냐면은 내가 여기 다니면서 이 명예의 전당에 내가 붙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아이들이 좀 공부하도록. 그래서 거기 보시면
어찌 보면 어머님들이 생각하시기에 뭐 이런 대학도 붙여?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붙이고 싶다고 하면 붙인다. 대신 예전에 한두 달 다녔는데 전화해서 붙일게라고 한 번도 한 적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자신 있게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되고, 아마 이 친구들이 그럴 거예요. 아, 내가 아직도 칼수학학원에 여기 명예전당에 이렇게 PPT에 올라가가지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거예요. 명예전당에 뭐 서울대 합격한 거 저도 광고 좀 해야죠. 재원기간 보시면 중3 때부터 고3까지 재원했고 신성민이에요. 제가 가르쳤기 때문에. 예. 그 다음에 이현규라고 상계고 출신인데요. 이 친구는 중3 때부터 또 배웠고, 상계고에서 4년 만에 서울대가 나왔었죠. 그때. 예, 현역으로 간 친구들이에요. 둘 다. 예. 그리고 재원생, 현재 재원생들은 특목고, 외대부고 센 건 아시죠? 외대부고는 서울대 합격 1위 학교입니다. 하나고보다 높고요. 뭐 영재고보다 높습니다. 예. 제가 가르치는 김지윤이라는 학생이고 중1 때부터 현재까지 공부하고 있고요. 저하고 대일외고 학생, 뭐 서울외고 학생, 뭐 특목고도 있고 그다음에 영신여고, 청원고, 청원여고 등 물론 이 친구들 1등급이겠죠. 예, 제가 등급을 표시를 하지는 않았어요. 아직은 재원생이기 때문에 제가 이름까지는 안 넣었고요. 네. 저희 학원이 상계관이 있습니다. 꼭 좀 얘기해달라고 저희 집사람입니다. 수학과 전공을 했고요. 그래서 홍보 좀 많이 해달라고 그렇게 하는데 홍보해봐야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리는 없습니다. 거기. 예, 그래서 하시고 그다음에 백병원 건너편에 있어요. 예. 은사상관을 개원을 했는데 뭐 되게 이 동네에서 이슈인가 봐요. 저는 몰랐는데 지금 다 학원들이 줄이는 추세인 거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좀 슬림화해요. 그냥 학생들이 적어지니까. 저희는 상관을 개원했죠. 어떤 자신감이냐? 강사들이 탄탄합니다. 강의실이 없어서 거기 낸 거예요. 거기는 데스크 운영은 안 합니다. 강의실이 부족해서 낸 겁니다. 지금 강의실이 부족한데 현재도 부족합니다. 그렇게 됐는데도. 근데 고민 중이에요. 근데 내년 초에 정도에 뭐 사관을 하네 뭐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예, 아직까지 확정된 건 없고요. 그리고 왜 칼수학학원은 왜 이렇게 개원을 하고 뭐 이렇게 확장을 하고 있냐? 현재 위치는 제가 이 15년도에 개원해서 현재 지금 이 본관 위치는 18년도에 여기로 왔어요. 그리고 22년도에 8층을 2관으로 인수를 했는데 8층이 썬팅을 보면 이렇게 절반 돼 있잖아요. 절반이 아니고 70%예요, 거기에. 예, 거기 있는 두이국어 학원이랑 이렇게 나눠준 거예요. 예, 거기 70% 쓰고 있고 그 다음에 건너편도 쓰고 있고 올해 22년도에 2관을 개원했고 올해가 아니고 22년도에 했고 그 다음에 올해 7월 달에 이제 3관을 개원을 한 겁니다. 다들 미쳤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안 그렇다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런 것들입니다. 내실을 다지는 견실한 성장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이버 블로그를 16년도부터 운영을 했어요. 그럼 블로그에 무엇을 했느냐? 그때 당시에 유튜브도 별로 그렇게 막 활성화되지 않았고 근데 블로그는 되게 중요했어요. 저한테는. 왜냐하면 우리가 거쳐온 얘기들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을 광고가 아닌 블로그에서 차차 쌓아보자. 누적 방문수가 26만 회예요. 일개 로컬 학원이 이렇게 많을 수는 없어요. 한번 들어가 보시면 아실 거예요. 거기 방문수 이렇게 떠 있거든요. 누적 방문수 26만 회입니다. 그럼 무엇이 있길래 들어오냐라고 하면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저는 18년도부터 내신 기출문제 분석을 제가 직접 다 만들었어요. 이 동네 거래. 그 양식이 은사카페 들어가신 분들 계시죠? 은사카페에 보니까 저하고 양식을 되게 비슷하게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뭐 따라할 수는 있죠. 근데 원조는 저다. 왜냐면 제가 직접 만들었기 때문에 그 양식을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이번에 고등부 그다음에 중등부 선생님들이 올렸던 것들 제가 하라는 대로 양식대로 만들어서 올린 거예요. 그것만 해도 내신 기출문제 분석이 350여 건이 됩니다. 네, 이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질 수는 없죠.
근데 이건 화려한 광고가 아니죠. 저희가 나름대로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놓은 우리의 내공입니다. 자, 거기까지 하고요. 정보를 드릴게요. 22개정 교육과정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22개정 교육과정은 22년도부터 시작이 아니고 22년도에 개정을 완료하고 결정을 한 겁니다. 22개정 교육과정은. 고교학점제죠. 고교학점제 되게 수도 없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유튜브 뭐 입시하면 고교학점제 어쩌고저쩌고 되게 얘기 많이 하죠. 그러면 고교학점제 달라진 게 뭐냐? 큰 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취지에 맞게 운영이 안 되고 있으니까. 물론 그 취지에 맞게 운영되는 부분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어떻다? 큰 차이는 없다. 예, 학교에서 운영하는 느낌은. 원래는 이런 거를 계획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학점제니까 우리 대학교 때 보면 그 과목을 신청하잖아요. 그럼 신청하면 뭐 5명, 뭐 10명 미만이면 폐강하더라도 10명이 넘으면 개설을 해주고 해야 되는데 제한사항이 많죠. 뭐가 제한사항이죠? 선생님 수급이 안 되는 거죠. 그럼 뭘 하려고 그랬냐? 권역화를 하려고 그랬죠. 원래 최초 시행이. 2013년도부터인가 박근혜 정부부터 시작한 거예요. 고교학점제 계획은. 근데 그때는 10년 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뭔가 될 거라고 생각했죠. 그러면 어떤 걸 생각했냐? 대진고, 대진여고, 서라불고를 묶어서 거기서 과목 하나 개설하면 거기 가서 들어라. 꿈 같은 얘기죠. 그렇죠? 그럼 이제 시행하면서 이거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결정한 게 누구죠? 윤석열 정부였죠. 근데 그때 시행을 해야 되겠고 왜 시행을 해야 되냐? 이거는 교육부도 약간은 카르텔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있는 교육 공무원들 있잖아요. 교육부에 있는 공무원들이 이거를 계획을 중기 계획을 세우지 뭐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이 큰 그림을 바꿀 수는 없어요. 갑자기 고교학점제를 10년 전에 하겠다고 했는데 정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이거 전면 폐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물론 특목고 폐지냐 특목고 존속이냐 이거는 법으로 바꿔서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계획 중기 계획으로 쭉 밀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거지로 했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그게 어떻다? 시행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가능한 과목들만 개설을 하고 있죠. 학교에서. 그러니까 선택의 여지가 많다 안 많다?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럼 그 의미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개설함으로써 선택권, 자율적인 선택권 보장한다 그러면은 무슨 뭐 이제 뭐 실용수학부터 해서 뭐 해가지고 수학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그걸 다 개설해 줄 수가 없었더라. 그러면 자율적인 선택권을 보장하고 뭐 해서 별로 의미가 없죠. 그러면 핵심은 있었죠. 그러니까 바뀐 거 크게 있었죠. 뭐가 바뀌었죠? 등급이 바뀌었죠. 그거는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고등수학 과목 구조를 한번 볼게요. 공통수학 1, 2 이름만 바뀐 거예요. 예전에 비해서. 행렬이라는 게 들어갔죠. 행렬 아마 배우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10년 전까지 있었거든요. 원래 행렬이. 저도 배웠고요. 저는 학력고사 세대인데 그때도 행렬이 있었어요. 행렬이 빠진 게 한 12년, 11년 요 정도였어요. 행렬 저도 한참 가르쳤거든요. 근데 그 행렬이 다시 들어온 이유는 4차 산업혁명, 그 다음 뭐 AI 요쪽이랑 연결이 된답니다. 학문이. 제가 거기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렵냐 안 어렵냐?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 왜 제가 행렬을 말씀드리냐면은 여기 지금 있는데요. 이 행렬을 왜 말씀드리냐면은 행렬은 다른 상급 과정이랑 연결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얘만 하고 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선생님들이 약간 등한시하죠. 1학년 때 배우고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다항식, 방부등식, 그 다음에 경우의 수 이런 것들은 다 연결이 되죠. 네, 위에 학년에서. 공통수학 1, 2 1학년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대수 2학년 1학기 편성하는데 요거는 일반적으로 요렇다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에 편성된다라는 거. 그러면 예전에 배우는 거랑 차이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애가 나와요. 확통이 나옵니다. 확통이 등장합니다. 확통이 중요해집니다. 왜 중요해질까요? 아시는 분 계세요? 아까 어머님 저한테 물어보신 어머님 계셨죠? 미적분 1, 2까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물어보신 아까 어머님 계셨어요. 로비에서.
이과 가려면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미적분까지 다 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상위권으로 가려면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빠진 게 있죠. 확통을 하셔야 됩니다. 예전에는 확통이 안 중요했죠. 왜 안 중요했을까요? 우리가 수능을 볼 때 예전에는 미적분을 선택할 것이냐, 확통을 선택할 것이냐,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이과 가는 친구들은 확통을 안 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대수까지는 여기서 나오는 대수 미적분원. 예전에 이름 달랐습니다. 이거 수원수트라 그랬는데 여튼 여기까지는 공통이었어요. 문이과 공통. 그러면 이과 가려면 미적분 할래, 문과 가려면 확통 할래 이렇게 갔거든요. 그럼 확통은 문과 과목이라는 과정이라는 인식이 있어요. 아직까지도.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도 확통을 강조를 안 해요. 근데 확통은 뭐다? 공통이에요, 이제. 다. 여기까지가 공통인 거예요. 미적분 2는 진로 선택이라고 되어 있죠? 이과 가려는 친구들은 필수예요. 원래 필수. 그럼 예전에 확통을 왜 했습니까? 그러니까 왜 이과는 안 하고 문과만 했습니까? 라고 하면요. 미적분 2는 필수예요, 이과한테. 그러면 미적분 2에 피해서 확통을 선택한 거였어요. 문과 아이들이 확통을 좋아해서가 아니고.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확통까지 공통이니까 그러면 과정으로 보자면 예전보다 수학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확통이 공통이 돼버렸으니까. 진로 선택 미적분 2 해야 되니까. 이과 가는 친구들은. 이해하시겠죠? 그럼 수학 입장에서는 양이 많아진 거예요. 그럼 확통은 어렵냐 하면은 선생님들한테 한번 혹시 나중에 물어보세요. 다른 선생님한테. 확통이 쉬워요. 미적분 2보다 이렇게 얘기하는 선생님은 아직 연구가 덜 된 선생님이에요. 확통은 내용이 적을 뿐이지 문제는 어렵습니다. 물론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 다르시겠지만 확통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적분 선행한다 그러면 우리가 통상 그러죠. 지금 이 기준으로 해서 공통수학 1, 2, 그 다음에 대수, 미적분 1, 그리고 미적분 2 이렇게 가려고 그러는데 중간에 확통을 섞어야 됩니다. 확통을 등한시하면 나중에 큰 코 다칩니다. 꼭 알아두세요. 저희 학원은 안 다니시더라도 네, 꼭 명심해 주세요. 예전에는 절대평가도 있었는데요. 지금 5등급제로 바뀌면서 다 상대평가로 바뀌었죠. 5등급제로.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내신 개편한 1등급에서 5등급까지로 나뉜다. 자, 여기서 잠깐. 그러면 내신 변별력이 없습니까, 이제? 5등급제니까? 그 있냐 없냐라고 물어보는 것은, 질문하는 것은 너무 주관적이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니까. 상대적으로 예전보다는 좀 약해졌겠죠. 그러면 좋습니다. 교과 전형이라는 거 아시죠? 교과 전형이 뭔지 아시나요? 교과 전형이란 건 제가 쉽게 설명드리면 저 시골에 있는 경쟁력 없는 고등학교에서의 1등급과 경쟁력 높은 이 동네에 있는 뭐 대진고라고 할게요. 대진고랑 1등급과 똑같은 점수로 들어가는 게 교과 전형이에요. 그럼 그야말로 내신 등급만 가지고 점수화해서 대학을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10%씩 줘버리면 어떻게 좋은 아이들을 뽑습니까? 라고 그야말로 러프하게 들으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번에 통계가 나왔죠. 무슨 통계가 나왔냐면은 전국에 있는 학생들의 1학년 1학기 내신이 나왔잖아요. 1등급들. 그러면 언수 외 탐구 사탐 거탐 해가지고 그 5개를 올 1등급 받은 학생이 2%가 조금 넘는데요. 변별력이 있는 거죠. 그죠? 변별력이 있는 거예요. 2%면요. 옛날에 1등급이 4%까지였거든요. 그럼 2%의 상위권이에요. 1등급의 상위권이에요. 그러면 스카이도 좀 비빌 수 있는 수준인 거예요. 그럼 변별력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있는 거죠. 15대 대학을 가려면요. 대충 그냥 어림잡아. 내가 동년생, 즉, 입시를 하는
같은 학년 아이들 중에서 한 대충 몇 프로 정도 15대 대학을 좀 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는 대학이 15대 대학이잖아요, 통상. 제가 얼추 느끼기에는 5%에서 6% 정도면 괜찮다고 봐요. 5%, 6%. 그러면 등급 가지고, 내신 등급 가지고 5%, 6%의 변변적은 낼 수 있습니다. 왜? 내신을 1학년 1학기만 갖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1학년 2학기의 내신도 있고, 2학년 1학기의 내신도 있고, 2학년 2학기의 내신도 있어요. 그러면 그 3학년 1학기까지 내신을 산정을 하는데, 그러면 그 5번의 내신을 가지고 변별력 낼 수 있다, 없다? 낼 수 있습니다, 충분히. 내신의 변별력이 약화됐다는 건 예전에 비해서 조금 약화됐다는 거지, 약화된 건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5등급제니까 널널하네. 1등급 누가 못하겠어?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조금 느낌 오시나요? 네. 수능 제도는 아직 9등급제입니다. 9등급제. 지금 수학만 말씀드릴게요. 상대평가인데 지금 문과, 이과를 상관없이 그냥 대수, 미적분을 확통으로 가잖아요. 그럼 여기서 김동호 원장이 문과, 이과라고 하는데 문과, 이과가 있습니까? 자, 첫째 학부모님들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문과, 이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있어요? 있는 것도 X고 없는 것도 X예요. 그럼 관점을 말씀드릴게요. 예전에 문과, 이과가 있을 때는요. 고등학교 때 아마 어머님들, 아버님 세대, 저 세대 문과, 이과 나누었을 때는 문과끼리 석차, 이과끼리 석차, 그 다음에 거기서 등급 이렇게 갔죠. 그게 없어진 거예요. 고등학교 때. 근데 왜 언론이든 뭐 저도 그렇고 문과, 이과를 얘기를 할까요? 이렇게 네? 선택 과목 맞습니다. 일단 뭘 보셔야 되냐면 선택 과목 그 얘기는 결론은 대학에는 계열이 있다라는 거죠. 이공계열, 그 다음에 어문학계열, 사회학계열, 상경계열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공계열의 대학을 들어오려면 우리 학교에 이공계열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들어올 거면 미적분2하고 기하를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다 보니 선택을 하면서 문이과가 나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너무 낮췄나요, 레벨을?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확통까지가 수능 범위예요. 미적분2는 없어요, 수능에는. 네. 자, 요게 있습니다, 이제. 자, 입시로 한번 좀 들어가 볼게요. 입시로. 지금 이제 제도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럼 대학에서 어떻게 뽑으려고 하냐? 지금 고1들입니다. 다행이죠. 1년만 일찍 연애해서 1년만 일찍 나왔다면 아주 혼란스럽죠, 지금.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그럼 대학에서는 요강이 나왔냐? 모집 요강이 나왔냐? 안 나왔죠. 내년 4월에 나와요. 3, 4월에. 그게 법으로 제정돼 있어요. 그런데 고1들은 뭘 해야 되냐면 지금 선택 과목을 선택을 해야 돼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올해 봄부터 각 대학에서 이 전공 연계 과목이라는 거를 발표를 했죠. 우리 학교에 하나 넘겨볼게요. 서울대예요, 이게. 입학처 한번 들어가 보시면 이게 똑같은 게 있거든요. 보면 예를 들어서 수학. 자, 여기 보면 모집 단위 있죠. 자연과학대학, 간호대학, 공과대학, 농업을 해서 하는 수학은 진로 선택으로 기하하고 미적분2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권장 과목이. 그럼 인정해 줄게 이거죠. 고등학교 때 내신으로 선택을 해서 이거를 선택해 라고 하는 거죠. 물론 수학은 심플합니다. 심플한데 밑에 보시면 과탐이 복잡해지기 시작하죠. 사탐도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 아시죠? 네. 그것만 결정을 해준 거예요. 그것만 결정해 준 거예요. 근데 서울대는 조금 더 뭐 해놓은 게 있는데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고대는 권장 이수 과목이라는 표현을 썼죠. 지금 보시면 여기 전공 연계 과목, 권장 이수 과목, 고대에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확실한 일반화된 명칭은 없는 거예요, 지금. 과도기다 보니까. 그러면 지금 아까 수능 보니까 문이과 나눠지지도 않았고, 그러면 수능은 중요합니까? 안 중요해요? 입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수능은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자, 수능은 어디서 필요하죠? 정시에서 필요하죠. 주로. 물론 최저학력, 지금 입시 요강이 안 나왔기 때문에 누구도 말을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서울대에서는 가이드라인을 줬어요. 왜 서울대는 맨날 가이드라인을 줄까요? 국립대 1위니까. 국립대. 그게 정부에서 원하는 베스트 아니니까. 그럼 그걸 보면서 사립대들과 일부 국립대들이 어느 정도 준용해서 갖다 쓰는 겁니다. 시스템이. 이렇게 바뀔 때는. 그러면 서울대에서는 정시에도, 정시는 뭐다? 수능이었죠. 수시는 뭐다? 내신, 학생부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심플하게 생각해서. 그럼 정시는 수능만 잘 보면 됐어요. 예전에는. 근데 서울대에서 정시에도 학생부를 보겠다. 근데 학생부를 보는 게 어떻게 보는지가 중요해요. 그러면 서울대는 예전에도 정시에 학생부를 봤습니다. 모르셨죠? 정시는 다 수능인 줄 아셨죠? 그럼 뭘 보느냐? 결격사유를 본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학복이 있는지 이런 걸 보겠다라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는 수능 플러스 학생부를 보는데 그걸 점수화해서 집어넣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시에서도 수능이 100%는 아니다라는 느낌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학생부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방향이 그렇게 잡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수시에는 뭐 말할 것도 없겠죠? 예, 말할 것도 없겠죠? 예전에는 최저학력 등급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최저학력 등급이 뭔지 아시는 분 계세요? 모르세요? 예를 들어 아까 교과 전형 말씀드렸잖아요. 저 지방에 있는, 제가 입시를 더 얘기를 하자면 너무 길어지니까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면, 저기 지방에 있는 고등학교와 여기가 경쟁력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등급이 같으면 같은 점수를 주겠다는 거잖아요. 교과 전형이. 대신 어떤 대학은 수능 최저학력이라는 거를 적용시킵니다. 뭐였냐? 똑같이는 주는데 적어도 3합 5는 받아야 돼. 이런 게 있어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3합 5가 뭐죠? 언수 외 합쳐서 등급 5등급 이내로 들어와야 돼. 그래야 그 밑으로 가면 아무리 다른 게 좋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수능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그런 전형에는 중요하죠. 근데 수능이 지금 저걸 약화시키고 있잖아요. 수능을 자격고사화한다 뭐 해가지고 막 그런 얘기들도 많아서 그나마도 지금 선택 과목도 없애고 수능은 아주 심플하게 보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보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최저학력 등급을 많이 줄 수 있다 없다? 많이 주는 방향이 아닌 거예요. 그럼 점점 더 학교 내신과 학생부의 비중이 커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너무 심각해지신 건지 아니면 재미가 없으신 건지. 저희 아까 오전에 저희 20대 중등 쌤들 계시거든요. 여자 쌤들. 여기 앉아있으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밥 먹으면서 어땠어? 그랬더니 너무 머리에 쏙쏙 들어와요. 아, 당신들 못 믿겠다. 네. 그래서 효과적인 입시 전략이라고 넣어놨는데 뭐 유튜브 보시면 많이들 전문가들이 많이 얘기들 하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네, 해보질 않았기 때문에 이 시스템대로. 그래서 지금 어머님들은 쭉 보시면서 1년 선배 어머님들을 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대학을 가나 이렇게 잘 지켜보셔야 돼요. 네, 대신 뭘 알아야 지켜봐도 뭘 보이죠. 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주 핵심 키워드 위주로만. 자, 노원구 소재 고교 분석이 있어요. 지금 아주 관심사죠. 예, 어딜 가야 되나. 저한테 미치겠습니다. 아주 계속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뭐라고 그래요. 대진여고.
진짜 대진여고 저희도 좀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대진여고 보내려고 하는 게 있었어요. 첫째잖아요. 대진여고를 보내야 돼. 영신 보내면 안 돼. 뭐 해성 보내면 안 돼. 죽어도 안 돼. 막 이런 강박들이 있어가지고 좀 그런 게 있었어요. 대진여고 갔는데 일단 저는 코멘트를 하고 싶진 않아요. 어디가 좋냐 이런 거. 왜냐하면 마음속에는 살짝 있지만 너무 변수가 많아서 학생수가 적으면 뭐 어쩌고 참 어렵습니다. 그 주제는 정말 어려운 주제예요. 근데 대신 제가 수학 선생 입장에서 조금 이걸 볼 줄 아셔야죠. 이 지필평균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어머니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알림이 사이트 이렇게 들어가 보실 수 있어요. 학교 알림이 사이트. 거기 보면 통계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정도는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머님들이? 보시는 방법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죠. 일단 보시고 나서 생각하셔라. 너무 본인도 잘 모르시면서 계속 물어보면 제가 어디부터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대진고 과학중점입니다. 근데 저는 디테일하게 설명 안 하고요. 보시는 방법만 말씀드릴게요. 지필평균 50.8점 어떠세요? 되게 어렵다? 어렵다? 많이 올라간 겁니다. 이거. 작년에 30 후반대였는데요. 첫째 어머님도 이런 리액션이 있으시더라고요. 항상. 자, 지필평균 공개되는 점수다 아니다? 공개 안 되는 점수예요. 뭐가 공개되는지 아세요? 이게 공개됩니다. 69.1점. 자, 여기에 속으시면 안 되죠. 69.1점은 수행평가 포함입니다. 몇 프로? 40%. 그럼 지필평균 저희는 어떻게 알아냈을까요? 자, 수학선생이잖아요. 자, 계산 들어갈게요. 자, 40점은 다 받는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저희는. 왜냐면 거기서 까이면 안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40점을 빼요. 그리고 6분의 10을 곱한 거예요. 자, 이해 안 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자, 그런 과정에 의해서 저희는 이걸 추정한 거예요. 그냥 이렇게 심플하게 생각하세요. 자, 수학입니다. 100점 만점의 지필평가지만 걔네들은 원래 60점 만점인 거예요. 그렇게만 아시죠? 뭐 그걸 공부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저희가 적어놨잖아요. 추정치를. 예. 그러면 이게 점수가 높으면 쉽다? 아니다? 아닙니다. 뭐가 있습니까? 학생들의 수준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첫 번째 이게 높으면 쉽다라는 것은 자, 대진고는 50.8점이에요. 재연고는 49.6점이에요. 대진여고 51.5점이에요. 서라벌 59점이에요. 영신여고 42점이에요. 그럼 영신여고가 더 어렵네요. 훨씬 쉬운데? 저기 지금 해성여고 46.5점, 불안고 39.2점. 이거는 공개되는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학교에서 공식적인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추정치잖아요. 그냥 감안만 하세요. 아까 몇 점 이런 것까지 저희가 추정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수행평가 깎이는 친구들도 덜어 있으니까. 예, 어바웃만 보세요. 어바웃만. 근데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이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출문제 분석을 다 하고 막 스터디도 하고 별거 다 하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예전에는 어려운 학교와 쉬운 학교의 격차가 이만큼 났었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이게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왜 줄어들까요? 어려운 학교는 왜 쉽게 내고 있을까요? 서라벌이 역대 보니까 너무 쉬워졌더라고요. 이번 1학기 시험이. 1등급 컷이 91점. 중간고사. 1학기 중간고사요. 91점을 1등급 컷으로 잡았어요. 10%. 그것도 10%인데도 불구하고. 네. 왜 쉬워지고 있을까요? 지원을 안 해요. 어머님 마음속에 있잖아요. 어머님들이 고객이에요. 거기도. 학교 설명해야 하잖아요. 고등학교들도요. 그쵸? 사립고입니다. 거기 다. 학생들 끌어모아야 돼요.
불안고 빼놓고 다 사립고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전에 9등급의 변별력은 1등급이 4%였고 2등급이 11%까지였어요. 그럼 1, 2등급의 변별력을 내야 되잖아요. 그럼 그 1, 2등급을 가릴 수 있는 4% 아이들이 맞추고 6%는 못 맞추는 문제를 내야죠. 근데 지금은 10%까지만 변별력 내면 되니까 느낌 오시겠죠? 그러면 쉬웠던 학교는 왜 어려워졌을까요? 정시 경쟁력이 너무 없어진 거예요. 정시 경쟁력. 수능의 경쟁력이 너무 약화된 거예요. 수능은 그 학교 학생들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전국 학생들이랑 같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경쟁력이 약해지니까 입결이 안 좋아하는 거예요, 자꾸. 수시만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럼 다 재수행으로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학교들이. 그러니까 문제를 좀 어렵게 내면서 우리 학교의 경쟁력을 확보해보자 라고 해서 차츰차츰 올리고 있어요. 야, 해석영어 이렇게 어렵게 나왔다고? 이번에? 야, 해석영어는 대진여고에서 1등급 받던 옛날 4%짜리들이요. 4% 1등급일 때. 대진여고에서 1등급 받던 아이들은요, 해석여고 문제, 기출문제 주면요, 한 40분 정도 풀면 다 풀고, 그냥, 뭐, 실수하면 하나 틀릴까? 뭐, 이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 그렇지는 않아요. 그 격차는 줄어들었다. 어느 학교 가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 자료는. 선덕고 뭐 이렇고 노원구 소재 주요 고교 서울대 합격자 수도 한번 보시고요. 참고하시라고 데이터 넣었고요. 그 다음에 노원구 소재 고교 졸업생 진로 현황도 좀 넣었고요. 네, 그런 것들 넣었고 요거 한번 좀 보세요. 55페이지. 55페이지죠? 좀 작게 들어갔어요. 여러 학교 집어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 일단 페이퍼 보시면 되니까 네. 거기 지금 2학년 과정을 한번 보시면요. 이거 다 찾아서 한 겁니다. 대부분 2학년 1학기에 뭘 배우죠? 대수를 배우죠. 2학기에 미적분 1을 배우죠. 대진여고 한번 보세요. 1학기에 대수하고 미적분 1을 배우죠. 대진여고 죽었습니다. 이제 내년에. 아이들. 이 두 가지를 같이 내신을 한다는 건 어마어마한 부담이에요. 아이들한테. 그럼 미적분 1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미분적분이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적어도 한 번 보고 내신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대진여고 수준에서. 그럼 고1 적어도 중학교 뭐 이렇게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죄송한 얘기인데 이게 저는 선행을 강요하는 사람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 학원 저희 학원 그런 데도 아니고. 근데 과정이 이러다 보니 그럼 2학기 때 확통한다는 거예요. 2학년 2학기 때. 3학년 때는 확통을 안 해요. 근데 대부분 3학년 1학기 때 확통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근데 대진여고만 이러고 있어요. 대진여고 빡세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볼 줄 아셔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선도권은 어떻죠? 비어있죠. 마음대로 선택하라는 거예요. 자신이 있다 이거예요. 어차피 니네 이거 선택할 거잖아. 거의 일반 선택은 대수 미적분원 이런 식으로. 여기 자사고다 보니까 자기가 어느 정도 커리큘럼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픈해버린 거예요. 마음대로 하라고. 네, 해보라고. 그래야 선도권은 경쟁력이 있으니까 다 대수하고 미적분원을 한꺼번에 하는 아이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지금 작은 글씨로 대수 미적분원 이렇게 돼 있어요. 1학기 때. 재연고도 빡셉니다. 대수하고 확통을 2학년 1학기 때 하죠. 예. 네. 이 동네에서 그래도 좀 중급 이상 학교들이 이렇게 지금 2개 학교들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선도권의 자사고니까 일단 뭐 그렇다 치고. 네. 보실 줄 알아야 됩니다. 수학에서. 자, 여기까지 이제 방향이고요. 조금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키워드 위주로. 네. 초급자 기준입니다. 네. 고등부 시스템 좀 말씀드릴게요. 4가지 카테고리를 가지고 하고요. 조금 빨리 스피디하게 가겠습니다. 자, 저희 시스템은 3단계 시스템이에요. 수업, 칠판하고 개별 진도 수업 2가지 시스템이 있고요. 클리닉 테스트를 그날 배운 내용을 가지고 합니다.
근데 클리닉이 왜 필요하냐? 이런 학부모님들도 계세요. 집에 가서 하면 되지. 자, 잠깐 들어보세요. 정말 중요한 게요. 교육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한 게 있는데 1시간 수업을 들으면 3시간이 지나면 머리에서 30%가 빠져나간대요. 배운 거에. 3일이 지나면 70%가 빠져나간답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단기 기억 내에 집어넣은 거죠. 배웠으니까. 그러면 내가 연습을 해서 장기 기억 내로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그래서 그날 배운 내용을 그날 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화요일, 목요일 오는 친구들 화요일 날 내준 숙제 언제 하죠? 수요일 날 밤에 했죠. 그럼 많이 까먹은 상태에서 하니까 맨날 뭐 밤을 새네 어떤 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되게 좋은 말 같지 않고 그냥 말하는 거를 그냥 써놓은 것 같죠. 그날 배운 내용을 100% 머리에 담아가기. 1대1 주말 밀착 클리닉을 담임쌤이 합니다. 예. 그래서 문제 풀면서 어려웠던 내용 또는 이해 안 되는 개념을 보완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이에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느낌이 제가 강조드리는 건 공부에서 수학도 마찬가지고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인데 복습의 템포는 빠를수록 좋다. 그냥 와닿으시나요? 와닿으세요? 자, 영화를 한 편 보시고 나오셨어요. 너무 재밌게. 딱 나오자마자 팝콘을 버리면서 너무 생생하게 남아 있으시죠? 그죠? 다음날 일어나면요. 많이 잊어버려요. 설명이 안 돼요. 3일 지나면요. 슬슬 잊어버려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똑같습니다. 이것도. 저희는 단임제 시스템이에요. 고등부는. 이 단임제 시스템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게요. 한 명의 선생님이 이번에 예비고일 때 배정을 받으면요. 그 선생님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물론 중간에 바꿀 수는 있습니다. 학생의 의도가 있으면. 근데 고3까지 데리고 갑니다. 그럴 만한 선생님들이에요. 그러면 이 선생님들은 중요한 게 개별 약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학생들을. 그러니까 저희 선생님들이 좀 힘들어요. 1, 2, 3학년을 다 해야 돼서. 제가 아까 명예전당에 있던 친구들 예비고일 아까 신성민이도 보여드렸잖아요. 서울대 갔던 친구. 그럼 예비고일 때부터 받아서 시킨 거예요. 백지에서 도화지에다가 그림 그려주시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러다 보면 뭐가 생기냐면은 이제 힘들어하는 학생 어떻게 할까라는 게 이제 왜냐면 슬럼프도 옵니다. 아이들이. 계속 텐션감 유지하는 게 아니에요. 벌써 2시간째니까 굉장히 텐션감 떨어지시죠? 예. 저는 눈빛을 보면 다 느껴져요. 예. 강의를 많이 해가지고. 일단 요 4단계 시스템이에요. 위기관리 시스템. 학생의 위기관리. 제가 조금 만들어 봤는데 좀 웃기긴 하더라고요. 제가 해놓고도. 이게 단임제에서는 계속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선생님이 바뀌면 적응하는데 2달 이상 걸려요. 아이들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선생님은 적응한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그 친구를 파악하는데 진도만 빼서는 내신 때 어떻게 작용하는지 얘가 내신 때는 떠는지 안 떠는지 이런 것까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시대에는. 아이들과 교감을 해야 돼요. 그러면 3개월, 6개월 여기 좀 해가지고 물론 6개월 정도면 괜찮겠죠. 3개월 지나가지고 어때요? 어려워요. 아이들 파악하는 게. 그래서 이런 4단계 맞춤 처방까지의 이게 순환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단임제의 장점이에요. 자, 이 공부 시스템에 대해서는 요즘 AI 유행이잖아요. 그럼 이제 매스올릭 아마 저희 재원생 어머님들은 대충 아실 건데 거기 시스템이 뭐가 있냐면요. 아니 100개 유형이 있으면 100개 유형을 다 풀어야 되냐. 아니다. 30개 유형만 풀면 그 70개 유형까지는 조금 이걸 풀 줄 알면 이거는 풀 수 있는 거다라는 거 AI가 판단한다는 거예요. 공부를 시켜보면 이제 입력을 하고 틀리고 막 이런 거 보면 얘는 이 정도는 풀 수 있습니다라는 걸 판단해 준다라는 거예요. 네, 저희가 쓰고 있고요. 사용하고 있고요. 이런 표현도 있네요. 학생의 약점만을 쪽집게처럼 찾아 해결. 참, 이렇게 써놨습니다. 두 번째,
수리한 솔루션이라는 걸 사용합니다. 고등부에는. 수리한 솔루션이 뭐냐면은 이게 이 동네는 잘 쓰지 않을 거예요. 제가 한 15년 쓴 거거든요. 문제 은행 솔루션이에요. 예컨대 이 친구가 뭐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잘 모른다. 그러면 셀의 대표 유형 밑에 그 관련 문제가 한 3문제 정도밖에 없어요. 근데 이 문제를 3문제 가지고는 숙달이 안 돼. 그러면 그 유형의 문제를 한 20문제, 30문제 쭉쭉 뽑아줄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예, 맞춤형 관리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선생님들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전공만 말씀드릴게요. 토목공학 전공이죠. 공대 출신입니다. 부장 선생님, 백경욱 부장 선생님 계시고, 요것도 약간 좀 포샵을 했습니다. 네, 완전 똑같지는 않아요, 이분하고. 박형희 선생님, 수학 전공하셨습니다. 되게 조금 경력이 짧으신가 봐요. 아닙니다. 이 학원에 20년 계셨어요. 네, 잘 가르쳐요. 네, 사투리 조금 쓰는데요. 아주 구성지게 합니다. 이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스카이 출신이세요. 통계학 전공하셨고, 네, 아주 날카롭게 잘 가르치시는 분이고. 자, 김재호 선생님 저희 학원의 막내 선생님인데 수학교육 전공 수교과 출신입니다. 진난희 선생님 수학교육 전공. 수학교육 전공이면 2급 정교사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사립고등학교는 갈 수 있는 겁니다. 네. 오래되셨죠? 경력이 이 동네에서 근 25년 이상 된 분이에요. 예, 거의 뭐 도사 수준이죠. 예, 아이들과 교감 굉장히 잘하고요. 네, 유일한 여자 선생님이고. 최승원 선생님 전기전자 정보통신 이분도 석사까지 하신 분이에요. 공대 쪽으로. 네. 제가 왜 이거를 말씀드리냐면요. 저희 학원은 적어도 고등부 선생님들은 뭐 저도 전공자는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적어도 이공계 출신들 선생님들이라는 거예요. 수학교육과 포함 전공자 출신이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왜 강조드리는지 아시겠죠? 예. 자, 제가 자랑하는 거. 저희는 목요일 스터디가 있습니다. 선생님들 모여서. 고등부 쌤들. 우와, 선생님들이 스터디를 한다고요? 그게 필요해요?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정말 고3들 많이 배출했는데도 불구하고요. 매년 모의고사에서 쏟아져 나오는 문제가요. 몇백 문제예요. 그냥 본다고 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희는 매주 목요일 날 합니다. 내신 기간 빼놓고, 직보 기간 빼놓고. 아마 이렇게 다 모여서 하는,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모여서 하는 스터디는 아마 이 동네에서는 저는 거의 유일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모의고사, 그 다음에 내신 기출문제 중에서 이 동네 킬러들 자신하는 겁니다. 자랑입니다. 자, 내신 대비 자체 교재가 있어요. 학원 빅데이터라고 제가 거창하게 했잖아요. 이 동네 내신 시험지를 다 DB화해서 단원별로 다 돼 있어요. 해설까지. 이거 누구나 다 하는 거 아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하는 김에. 내신 대비 자체 교재 왜 안에 걸 보여드렸냐면은 빨간색 도장이 뭐죠, 어머님들? 저희 칼수학 재원생 어머님들 아시나요? 모르셨어요? 숙제 여기까지 도장이에요. 숙제 뻥칠까봐 아이들이. 제가 낸 아이디어예요. 생생하게 저는 아직도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 솔직히 헛갈릴 때 있거든요. 어디까지야? 숙제 어디까지였어? 도장 찍어놓고 가는 거예요. 넌 여기까지야? 그래서 거기 써 있어요. 이따 가면서 보시면 숙제 여기까지라고 써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디테일이고 아이들 관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파란색 도장은 당연히 확인 도장이 되겠죠. 자, 그러면 내신 대비 교재에서 기출문제에서 얼마나 적중을 했냐. 그죠? 근데, 아니, 이 문제는 말이지, 센에도 있고, RPM에도 있고, 자이스토리에도 있는 거, 그거를 그러니까, 기본적인 문제에서 적중하는 거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대진고 9번이었습니다. 제가 올해 것만 뺀 거예요. 2학기 중간입니다. 가장 최근, 이번에 본 거.
9번이 점수가 5.1점이에요. 높다, 안 높다? 높다. 대진고는 앞에도 어려운 문제를 내요. 5.1점짜리였는데 똑같죠? 284번이었습니다. 계속 나오니까 뭐 벌써부터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해석요거 13번이에요. 근데요, 준킬러였어요. 4.9점이었어요. 근데요, 그림이 없네요. 어머님도 너무하신 거예요. 이대로 그림이 얘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410번이었습니다. 2학기 중간. 그래서 제가 올해 3번 본 내신을 가지고 2문제씩 뽑아오라 그랬거든요. 선생님들한테. 자, 대진여고 서술형 3번입니다. 이것도 어려운 거였죠. 점수가 6점이었습니다. 문제를 한번 보시면 거의 똑같죠. 형태가. 처음고, 어렵다는 처음고에 킬러 문항으로 나왔던 5.8점짜리 다항식 문제. 올해 1학기 중간고사요. 똑같죠? 아예 조건이 똑같죠? 그죠? 네. 서랍을 거 보시면 뭐 그림 똑같으니까 똑같아 보이시죠? 저도 그렇게 보이네요. 네. 준킬러 문항이었습니다. 5.6점짜리. 뭐 청원여고 또 있네, 참. 행렬 문제였거든요. 이게 행렬이거든요. 행렬 문제 조건이 3개가 거의 똑같이 나왔어요. 최대 배점 킬러 문항. 이 정도면 적중한 거죠. 뭐 더 뽑아낼 수도 있어요. PPT가 너무 길어지니까 그런 거지. 그럼 빅데이터 쓸만한 거잖아요, 저희. 예, 저희가 선별해서 만들어낸 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고교 내신 시험 분석. 이 형식을 제가 만든 거였는데요. 총평 있잖아요. 똑같이 총평 들어가 있더라고요, 다른 학원에도. 뭐 저는 그거 갖고 뭐라 그러지는 않아요. 총평 있고, 아마 은사카페 나중에 한번 보세요, 내신 끝나면. 총평 있고요. 문항 난이도 출제 단원 똑같이 있더라고요. 이거 제가 만든 거였거든요. 네. 블로그 들어가 보시면 아실 거예요. 수능 대비 자체 교재. 아직은 수능은 머니까 그렇지만 이것도 제가 강사 때 만들었던 건데요. 자, 수능 출제 기관이 어디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일명 평가원. 그래서 좀 이제 배우셨으니까, 예, 점심 식사하시면, 평가원 모의고사 이번에 뭐 어쨌대, 뭐 이런 정도 되면, 우씨, 많이 하는데? 평가원 모의고사는 고3 때만 고3 것만 만드는 거고요. 6월, 9월, 그리고 수능. 딱 1년에 3번을 만들어요, 모의고사를. 그럼 그러면 사이사이에 있는 모의고사는 학력평가라 그래요. 시도교육청에서 내는 거예요. 교육청 단위로. 그리고 전국에서 보려고 하는 교육청 단위로 해서 보겠다 안 보겠다 신청하는 거예요. 이것도 예산이 있는 교육청은 더 보고 예산이 없는 교육청은 덜 보고 이렇습니다. 시스템이. 근데 평가원은 무조건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모의평가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모평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학평, 모평.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학평, 모평. 이거 중요한 거예요. 뭐 누가 얘기를 하면 알아들어야 뭘 하죠. 그러면 그 모평들과 수능만을 모아서 교재를 만들었는데 제가 고3들, 그러니까 강사 때 고3들 제가 예전에 좀 자랑을 하면요. 이 동네에서 그래도 지역 일타 소리 좀 먹었던 강사 출신이에요. 요즘에는 조금만 수업하거든요. 예, 선생님들도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예전에 고3들을 수업하면서 교재를 내가 좀 어떻게든 만들어 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볼까 라고 생각하다가 어차피 기출문제를 가지고 확인해야 되는데 여기 번호 있잖아요. 이따 나가면서 보세요. 요게 단원명이 있고 4점짜리로 묶어서 작년 수능, 재작년 수능, 재재작년 수능, 재재재작년 수능 이렇게 역순으로 이렇게 배열을 해버린 거예요. 그럼 뭐가 보일까요? 그 단원을 공부하면서 최근 수능의 경향이 보이죠. 어떤 교재도 이렇게 소팅은 안 하죠. 괜찮지 않나요? 아이디어? 네. 그거를 15년째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계속 매년 바뀝니다. 예. 그러면 아이들은 빠르게 자이스토리 모의고사 교재잖아요.
자, 히스토리 한번 보세요. 그렇게 돼 있나. 자, 마플 들어보셨죠? 마플이 시리즈가 뭐 있는 줄 아세요? 마플 교과서, 마플 시너지까지만 아시죠? 아, 모르세요? 그건 중급 단원이었나 봅니다. 중급이었. 마플이라는 되게 요즘에 학원에서 많이 쓰는 이렇게 두꺼운 교재가 있어요. 모의고사 뒤에 기출들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은 수능 총정리라는 시리즈가 있어요. 거기는 거의 백과사전이에요. 경찰대 사관학교 문제까지 다 들어가 있거든요. 모의고사. 근데 그런 백과사전들도 그런 식으로 소팅을 안 하고 그냥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냥. 아니면 자기는 그냥 자기네가 좋다고 생각하는 문제를 지네 임의대로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평가원 모의고사는 더러운 문제라도 평가원에서 내면 내는 거예요. 평가원은 거의 뭐 그냥 그거죠. 탑 오브 더 탑이에요. 권위가. 거기서 내면 내는 거예요. 거기다 문제 나온 걸 가지고 변형시켜서 교육청 모의고사 만드는 거고 또 그걸 변형시켜서 정석 같은 데도 기출문제를 가지고 변형시켜서 문제를 만들어 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그런 식으로 했다, 만들었다. 이따 나가면서 한번 보시면 되겠고 자, 저희는 학부모 개별 간다면 학기당 1회를 합니다. 그래서 30분씩 잘라서 선생님들, 저희 학부모님들 신청받아서 타임테이블 잡아서 1대1 면담을 30분씩 해요. 소통을 하겠다라는 거죠. 집중실, 관리형 학습실을 운영하는데요. 바로 옆 교실인데요. 자, 그러면 무슨 독재 비슷한, 아이고, 죄송합니다. 독학재수처럼 해가지고 밤 늦게까지 시키는 거는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습실을 운영하는 건데요. 신청받아서 하는데, 어떤 선생님이 대기하고 있는 건 아닌데요. 원장실 바로 앞에 있습니다. 제가 직접 관리해요. 오며 가며, 네, 아이들. 그러면 원장쌤이 무서운가 봐요. 제가 한두 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예, 관리가 됩니다. 네. 그래서 분위기 괜찮고요. 신청해서 많이들 사용하고 있어요. 학생관리, 몰카, 이런 것 때문에, 예, 여자 화장실에, 아니, 저는 남자 화장실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출결, 핸드폰 보관함, 그 다음에 아토피 인증 조명이고요. 공기청정기. 자, 이거 보면서 웃으시더라고요. 아니, 저는 이거 되게 자랑거리거든요. 그럼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거 왜 놨냐? 공용 화장실에 비데를 쓰냐? 비데 없으면 화장실 못 가는 아이들도 있어요, 요즘에. 첫 번째. 두 번째, 겨울방학 특강을 하다 보니까 아침에 저도 화장실 가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엉덩이 너무 차가워요. 그거 밖에 있으니까. 그래서 비데 다 놓자 그랬어요. 웅진코웨이. 저희가 상관까지 있으니까 남자 화장실 한 칸, 여자 화장실 한 칸씩 넣었어요. 그러면 6칸이 있겠죠?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두 번째로, 혹시 이제 다른 과목에 다른 학원을 다니는, 아니면 수학학원도 다른 학원을 다니는 어머니께 제가 제 경험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도 되게 놀라운 사실이요. 저희 본관은 안 그랬는데, 2관 8층 있잖아요. 2관을 인수를 할 때 화장실이 다 쪼그려 앉는 데였어요. 22년도에. 놀라우시죠? 제가 임대인들하고 싸워서 다 바꿨어요. 그리고 비데까지 놓은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거 3관도 그랬어요. 올해. 바꿨어요, 싹. 화장실이 예쁠 필요까지는 없으나 아이들이 편하게는 갈 수 있어야 된다. 예, 제가 임대인은 아니죠. 임차인이죠. 계약서 쓸 때 21세기에 이런 화장실 어디 가겠냐. 제가 이런 사람이에요. 비대 웃으시지만 저는 저희 아이들이 학원 간다 그러면 겨울에 추울 것 같아서 넣는 거예요. 예. 아이 깨끗해는 개원 초기부터 넣었거든요. 제가 리필하고 손 한 번 더 씻게끔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냉온수도 나옵니다, 저희 학원. 겨울에 밖에 손 씻어 보세요, 화장실에서. 안 춥겠어요? 따뜻한 물 나와요. 예. 이런 거를 무슨 시스템을 광고를 해야 되는데.
예. 장학제도 말씀드리는데요. 저는 제 모토가요. 학원을 운영하는 모토가 재원생에게 열심히 해라라는 거예요. 제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선생님들한테 전체회의 하면 여기 꽉 차거든요. 선생님들. 저희. 그러면 굉장히 강조해요. 왜? 재원생들한테 잘하는 학원이 정말 탄탄한 학원이다. 개근장학이 있습니다. 대신 그건 없어요. 오늘 등록하시면 10% 할인? 왜 안 할까요? 재원생 학부모님들한테 죄송해서 배신인 것 같아서 예, 이거 진심이에요. 10% 하면 상담 등록 먼저 하세요. 테스트 먼저 보겠다고. 예, 한 명이라도 더, 지금 판이 그런 판인데, 막 지금, 예, 한 명 더 끌어오는 게 되게 중요한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룰에 없는 그거는 하지 마라. 예, 배신이다. 그래서 개근장학 얼마 안 받을 것 같으시죠? 2년을 어떻게 다녀? 아까 신성민이나 이영규 같은 4년 다닌 애들이에요. 예, 많습니다, 지금도. 개근장학. 그러면 오늘 오신 분들의 외부 학부모님들의 제가 진짜 할 건 없고 커피 쿠폰은 아마 내일 다 쏴드릴 건데 드릴 수 있는 건 딱 그거예요. 테스트 무료로 해드리겠다. 상담 열심히 해드리겠다. 라는 어찌 보면 자신감이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예비고일 개강일 요것만 빨리 말씀드릴게요. 이거를 잘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개별진도반을 좀 확대를 했습니다. 저희는 원래 판서 베이스였어요. 고등부는. 근데 개별진도반을 이번에 늘린 이유가 있어요. 학생들이 점점 예전에 비해서 자기주도가 너무 안 되고 있어요. 코로나 여파인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이럴 때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자기주도가 너무 안 돼요. 제가 너무 느껴요, 그거를. 얘들이 왜 이러지, 점점? 저는 아이들을 욕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도 그런 환경이 있었으니까. 개별진도반을 많이 늘려놨습니다. 아마 개별진도반은 진도를 어디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아마 예비고일 학부모님들, 저희 재원생 학부모님들은 제가 지금 저만 혼자 지금 배정을 하고 있거든요. 배치고사 받기 때문에. 아직까지 다른 선생님들은 아무도 몰라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제가 공개를 해줄 거예요. 중등부 선생님들하고 고등부 선생님들한테 공개를 해주는데 인수인계를 다 해줍니다. 중등부 쌤들이. 그래서 한 명 한 명에 한 페이지짜리 인수인계 관찰일지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학생이 어디까지 진도 나가고 학생의 성향 그리고 이번에 뭐 졸업고사 점수 이런 것들의 데이터들 다 보내줍니다. 그리고 1대1로 앞에 앉아서 인수인계를 받습니다. 한 명 한 명 선생님들이. 그렇게 해서 할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개별진도반은 이 친구가 어디까지 했는지가 명확하게 인수인계가 되니까 그 교재 그대로 해서 이어받아 줄 거예요. 개별진도는. 공통수학 2 시작반인데 판서 위주입니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진도 빨리 빼고 싶으시면 뭐 그 공투까지 했는데 지금 뭐 미적분 1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지금 막 갑자기 막 복잡하시잖아요. 판서 위주로 갈 거고요. 공통수학 2, 대수, 공통수학 1까지. 자, 1월, 2월까지 진도 연결 후 완료입니다. 지금 프리윈터, 윈터까지 하면 약 110일 정도 남아요. 개강일이 11월 10일이거든요. 그럼 한 110일 정도 남거든요. 2월 말까지. 그때까지 열심히 해야 되는데 진도 되게 많이 할 것 같잖아요. 그렇죠? 정말 짧은 시간이에요. 연말 놀아야죠. 크리스마스 있죠. 졸업 있죠. 아이들 무슨 뭐 체험학습하죠. 또 아버님도 오셨지만 중3인데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제 여행도 못 가는데 겨울에 뭐 해외여행 9박 10일로 갈까? 학원 옵니까 못 옵니까? 못 와요. 미치고 환장해요. 저희도. 진도 나가야 되는데 수학은 진도가 있잖아요. 진도 못 나가는데 그러다 보면 이거 저거 빼고 나면 공부할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욕심내시면 안 돼요. 지금 시점에는. 제일 중요한 건 공원 공투가 제일 메인이 돼야 돼요. 근데 공투까지 했으면 그래 대수까지는 해놓자. 대신 2월 말에는 공원으로 가라. 이건 복습. 제가 한 반 운영하는데요. 마스터반이라고 해서 화목토로 결정이 돼 있고요.
대수 미적분원 공통수학 1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미적분원이 어디까지인지는 아시죠? 아까 보셨으니까 2학년 과정까지는. 근데 확통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확통은 시간 날 때 좀 해주면 좋아서 겨울방학 때 저희 학원에 확통반이 한 3개 정도 개설될 거예요. 그럼 일주일에 한 번씩 3시간씩 8번을 하면 끝내줄 수 있어요. 아주 딥하게는 못하더라도 얇은 교재 하나 가지고 기본 개념은 정리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추가로 할 수 있고요. 이거는 이제 기본 커리큘럼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이제 뭐 다 끝났습니다. 학기 중에는 주 2회에서 3회로 갈 거고요. 이제 내신 대비하는 거에 대한 거는 아까 제가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기본이 3회가 될 거예요, 아마. 네, 학기 중에는. 그거는 아마 평일 2번, 주말 1번을 나오게 될 거예요. 예, 아직까지 시간표나 이런 것들이 학교가 배정도 안 됐기 때문에 좀 아직은 뭐 거기에 관심은 뭐까지는 두지 마시고 이번 11월 10일부터 2월 말까지가 정말 중요하다. 대신 너무 진도 욕심은 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고요. 어떻게 좀 유익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돌아가셔서 그리고 외부 학부모님들 나중에 한번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